이 소식 들었을 때 야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니, 왜 내가 죄송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루이싱 커피에 대해서 그 한번 썰을 푼 적이 있었는데 얘네가 그럴 줄 몰랐지. 얘네가 분식 회계를 했어요. 이 회사입니다. 사슴? 진짜. 얘네가 분식 회계를 해서 그때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점유율이 50%였거든요. 스타벅스를 타도하겠다고 중국판 스타벅스를 꿈꾸면서 중국 커피 시장을 점령하겠다고 혜성처럼 등장한 업체가 루이싱 커피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 떴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했고 진짜로 따라갈 수 있을까? 진짜로 얘네가 할 수 있을까? 적자라는데 적자를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뭐 요즘에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뭐 평탄은 하겠지? 뭐 이런 걸로 떠를 풀었는데 얘들이 분식 회계를 했어요. 나스닥에서 80% 폭락을 했는데 여기다. 안 그래도 그 병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빠졌는데 40불에 있던 게 30불로 빠져서 마음 아팠는데 여기서 여기로 왔어. 이게 온 거라고 좋아하면 안 돼. 이거 만약에 상패면은 여기입니다. 지금 상패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왜냐면은 분식 회계는 뭐 제품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우리나라 형사에 안 들어가나 민사인가? 근데 범죄입니다. 범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손실이 난 사람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분식 회계를 하면 왜 회사가 망하느냐. 멀쩡하게 회사가 물건 팔던 거 돈을 예를 들면 뭐 1억 벌던 거를 10억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은 10억은 아닐지라도 1억을 버니까 회사는 안 망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좀 덜 벌면 어때. 1억이라도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적자인 회사면 상관없지만 흑자인 회사면 안 망할 수 있느냐. 미국에선 망해요. 이게 왜 망하냐면은 내가 루이싱 커피 주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분식 회계한 데다가 집단 소송을 걸기 때문에 이거 소송 물어주다 보면 보통 회사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분식 회계를 했다 그래도 얘네가 매출이 절반이 가짜라 그래도 사실은 절반의 매출은 진짜니까 아직도 돈을 벌고 있고 미래 전망이 있으면은 조금 떨어지다가 말지 않을까. 이렇지 않고 거의 마이너스 80% 이렇게 바닥에 가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남은 거는 소송입니다. 자, 일단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면은 그때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타벅스 대항마였고 사실 그때 소개시킨 이유도 이거잖아요. 중국 커피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다. 증가율이 30%대잖아요. 아직도 23%에 30%대 증가를 하니까 소득이 늘면은 가장 먼저 증가를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예를 봐도 커피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매력적인 시장이다. 게다가 중국 커피 소비량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뭐 800잔은 뭐냐 여기. 스타벅스가 독일 거였나? 미국 걸로 하는데 왜 독일은 맥주 대신에 커피 마시나? 뭐 이렇게 많이 마셔? 867잔! 이거 미쳤네. 이거는 이 정도면은 도핑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카페인 중독인가. 어떻게 867잔? 이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중국은 옛날에 2018년 기준으로 6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홍콩이나 대만 정도까지는 금방 가지 않을까. 그럼 시장이 앞으로 남은 게 이게 몇 배가 남은 거예요. 30배의 시장이 남았으니까 중국 커피 시장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게다가 중국 뭐 커피 전문점 수도 당연히 뭐 미쳤죠. 그 당시만 해도. 2년에 2배씩 증가했어. 2년에 더블, 여기도 더블 이런 식으로 2, 3년에 2배씩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치고 나오던 회사가 루이싱 커피였고 게다가 중국 시장에만 있어 말도 안 해. 이 회사를 가지고 첸지아라는 CEO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 그러면서 스타벅스를 뛰어넘는 것이 목표라고 기염을토했단 말이야. 이게 창업 1년 만에 매장을 1600곳 열었고 매장 수가 2300곳을 넘었고 스타벅스가 14년 걸렸던 거를 한 2, 3년 만에 넘겠다. 투자금을 바로 얼마를 땡겼냐면 1조를 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 나가고. 근데 문제는 그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회사가 투자금이 많다고는 했지만은 손실이 주체할 수가 없었거든. 왜냐하면은 스타벅스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한 잔을 팔면서 평균 3,000원의 손해를 봤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한 잔에 3,000원에 팔았다는 게 아니라 한 잔을 팔면 3,000원의 손실을 보고 팔았어요. 이걸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커피 한 잔에 한 4,000원에 판다. 그럼 실제 원가는 7,000원이란 거죠. 예를 들면은. 근데 이 커피가 되게 쌌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1,500원이라 그러면은 실제 원가가 4,500원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버틸까? 사람들이 의심이 많았어. 손실이 너무 큰 거 아니냐. 그거에 비해서 니들 이상하게 잘 나간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초에 이거 하나에서 나온 건데 회계 부정 이슈가 있었어요. 실제로 1월 31일 날 어느 리서치에서 니네 회계 부정 아니냐라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때 루이싱 커피에서 엄청나게 반박을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전면 부인하죠.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주권 보호를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만 하면 법적 대응이야. 아니 이것이 지금 3월 말인데 2달도 못 버틸 거 뭘 법적 대응을 앙시해. 법적 대응한다고 뭐 그리고 난리 쳤는데 결국엔 터졌죠. 지금 다들 파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는 이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만약에 회사가 저걸 물어내야 된다면 망했죠.
가격이 이랬어요. 중국에서 스타벅스가 예를 들면 뭐 3,200원이라고 치면 3,200원 할 때 혼자 1,000원이었으니까 이런저런 할인이 많이 붙어서 명목 가격은 여기였는데 뭐하고 하면 가격이 다 날라가서 1,000원 안 되는 가격에 팔았다가 원가는 이만한 거를 요거에 팔았다가 요게 통째로 손실이 나는, 요걸 보고 옛날 생각이 잠깐 났는데 이 중국 업체들이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 뭐라 그래야 되지? 솔직하지 못한 거, 거짓을 얘기한 거. 옛날에 나이 좀 많은 형님들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와 이럴 때 시장에 있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다시 생각나네. 뭐 중국 고솜 사태가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고솜이라는 섬유 업체를 상장을 시켜요. 2011년에. 근데 문제는 이게 상장시키고 2년을 간 게 아니라 2개월 만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서 거래가 정지돼.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와, 나 이거 살 뻔했었는데. 이게 원래 뭐 중국 뭐가 등장을 하면은 처음에 가격이 막 오르거든요. 보통. 그때는 그랬어요. 2010년대 초반에는 중국 업체가 한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은 초반에 가격이 막 오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2달 만에 거래가 정지돼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550명인데 이게 문제는 얘들이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어디에 걸어요? 중국 고솜에 걸 거야. 얘네 망했어요. 이건 이제 없는 회사야 사실상. 여기다 소송을 걸면 뭐 이기면 뭐해. 0인데 0. 저긴 이미 날라갔고 소송을 걸 데가 없으니까 당시에 상장 주관사, 그러니까 그 고솜을 상장시키는데 주관을 했던 증권사에다 소송을 걸어요. 니네 이거 상장할 때 제대로 심사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뭐 대우증권 뭐 하나증권 이런데 쭉 상장 주관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송을 거는데 문제는 이게 2011년에 했다. 2011년에 망한 거잖아요. 근데 저 상패가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해서 그런데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상패 결정을 보류했다가 한 몇 년 걸려요. 상패할 때까지. 한 2년 걸립니다. 2013년, 2014년 뭐 이때 가서 상패한 다음에 소송을 거는데 저 IPO 주관사들이 제대로 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도 아니고 여기다가 정부가 이제 금감원 같은 데서 과태료를 매겨요. 한 20억 정도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 과태료에 대한 소송을 겁니다. 그 소송이 결과가 언제 나왔냐? 이게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저게 2011년 사건이거든요. 자, 2019년 10월 22일 뉴스입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 책임 물을까 하고 물음표죠. 자, 그때 2천억이 날라갔는데 법정 최대 규모인 20억의 과징금이구나. 과징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저게 아직 뭐 모르겠다 해서 왜 모르겠냐. 이게 법조 하시는 분 알겠지만은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는 과징금이 책임을 못 문다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솜이라는 업체 기업이 뭐라고 썼는지 증권사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 뭐라고 써왔는지 내 자본이 몇이고 뭐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되는데 얘네가 거짓으로 써버리면은 IPO 증권사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원래 뭐 대법원의 판례인가 그랬는데 그걸 바꿔야 되는 거는 전원합의체라 그러거든요. 전부 다 대법관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그게 바뀌어요. 이전의 판례가. 그래서 전원합의체를 뭐 한 다음에 무려 4년을 회부해요. 3년 9개월을 회부하니까 이거 언제 기다려 이거. 4년을 돌고 돌아서 언제 나왔냐? 결론적으로 나온 지 한 달 됐습니다. 자, 2020년 2월 27일 날 9년 걸려서 과징금 20억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2,100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에요. 금감원이 아마 그 제가 알기로 상장 주관사한테 20억 과징금 물은 거 있잖아. 여기에 대한 책임의 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거는 물을 수 있냐? 그거는 제가 번호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죠. 이거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시 걸면은 뭐 몇 년 걸리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20억은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돈을 그렇게 돌려받는다는 게. 그래서 너무 좀 불안한 회사는 투자하기 좀 그런데 이게 하나 더 있었어요. 형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이게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와 다이나믹 차이나를 그대로 보여준 정말 세간의 핫한 주식이었죠. 중국 원양자원. 유명하다 못해 정말 우리나라 증권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우리 개미들이 정말 많이 들어간 바로 그 종목. 2009년에 상장을 하고 상장하자마자 당시엔 그랬어요. 중국 업체들이 상장을 하면은 역시나 상한가. 역시나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상장을 하면은 당시에 중국 업체들은 상한가였어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모았어? 공모를 3,000원에 했는데 시초가가 6,200원이고 끝난 게 7,100원이야. 그날 하루에 당일날. 그러면은 얼마가 본 거야 이거? 130%가 났잖아요. 첫날에. 와 이랬는데 이게 약간 의심을 많이 받았어. 무슨 의심을 받았냐면 첫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가져오는데 뭐 이렇게 가져왔거든. 매출액이 1,600억인데 당기수익이 800억이래. 야 잠깐만. 무슨 당기수익률이 50%요? 이게 원양자원이면 나가서 물고기 잡는 거거든. 참치 잡고 뭐 잡는 건데 야 우리나라 동원 이렇게 있으면 이게 5에서 6%인데 얘네는 50%라고 이걸 갖고 왔어. 여기 애들은 다 2% 5%잖아요. 아래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에서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많고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당기수익이 이렇게 높을 수 있대.
뭐가 좀 이상하고 느낌이 쎄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부조금을 많이 줘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무슨 매출액이 1600억인데 돈을 50%를 벌어? 기름은 중국이 공짜로 주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돌아다니던 얘기를 애널리스트 형들이 와서 얘기해준 얘기를 잠깐 기억해보면은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대. 왜 몰라요? 그러면 이게 실사를 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아니 왜 가서 실사하면 되잖아. 이게 이 중국 원양자원의 최대 자산이 뭐였냐면은 배잖아요. 이 물고기를 낚는 배인데 배가 태평양에 가 있고 배가 대서양에 가 있고 배가 적도에 가 있는 거야. 뭐 몇십 대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장부에는 있어. 뭐 몇 대고 뭐 몇 킬로를 잡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장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면은 저희 배요. 있죠. 지금 저기 뭐 하와이 근처에 있는데 뭐 가서 확인해 보시든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 말입니다. 뭐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은 뭐 어디 피지 근처에 있다 그러고 뭐 적도에 있다 그러고 뭐 참치 잡으러 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가면은 뭐 한두 대밖에 없는데 나머지 배는 어디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잡으러 나갔지.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할 길이 없어서 그 당시에 막 커버도 안 되고 설왕설래했죠. 이게 진짠가?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 사람들이 중국 원양자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가격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렇게 빠지면서 공매도율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야 이거 망할 거다라고. 공매도가 제가 기억하기에 얘네 전체 상장 주식의 한 20% 정도가 공매도였어요. 공매도가 쌓이면서 가격이 쭉 떨어지는데 문득 호재가 발생했어. 중국 원양자원이 실체가 있는 거다. 아니면 뭐 정부가 도와주는 게 있는 거다. 대주주가 돈을 넣는다. 뭐 이런 호재가 발생하면서 이게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때부터 게시판이 폭발합니다. 뭐라고 폭발하냐면은 야 공매도가 감긴다. 테슬라다. 테슬라는 자동차로 감았지만 우리는 배로 감는다는 거지. 이거는 테슬라가 아니라 쉽슬라. 이때 얼마가 뛰냐면은 40일에 10배가 뛰어요. 세상에. 이 거꾸로 감기면서 게다가 온갖 투기 세력 다 갖다 붙어갖고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직도 기억나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주식이 됐어요. 이게 한 달에 10배가 뛰는데 이제 막 주보인가 뭐 월보인가 그럴 거야. 여기 떡이 1,000원이에요. 이게 14,150원에 갑니다. 일봉이 아니에요. 이게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왔어. 감기면서. 뭐 그게 다 끝난다면은 축제의 끝은 뻔하죠. 뭐 이렇게 되긴 했는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뭐 게시판이 완전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근데 물론 이러다가 날라간 거는 정신 차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뭐 이런 게 뭐 나오죠. 중국 원양자원 대표가 지분을 팔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중국 원양자원 아니야 내가 돈을 넣을게 그러는데 돈을 넣으려고 그랬더니 중국 정부가 뭐 차이나와 코리아 사이에서 돈을 뭐 움직이는 걸 막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내가 돈을 넣고 싶어도 못 넣은다. 그래서 내가 지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0.78%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뭐 이사회도 하면서 돈 넣어라 그러지 말고 그랬더니 돈을 넣으라고 이 주주총회를 열었더니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톡옵션 발행을 갖고 와서 그 와중에 스톡옵션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이게. 그리고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이 노래의 끝은 다 알고 있으니까 결론은 뻔하죠. 결국에는 버티다가 갔습니다.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상장 폐지됐고요. 일주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드리는데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그날 저 14,000원짜리가 63원에 이렇게 갔고요. 14,000원에서 63원 관계 99%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정리매매 멈추기 전에도 이미 1,000원이었어요. 1,000원에서 63원 가도 마이너스 94%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가 됐죠. 이 정도면 종이가 됐기 때문에 40원으로 끝났어요. 장외에서. 거래량이 여기 한 달에 10배 뛸 때 거래량이 미치긴 했는데 그거만큼 미칠 때가 하나 있어요. 와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래프긴 한데 여기서도 진짜 일주일간 정리매매 기간에 보면은 진짜 남자의 주식입니다. 와 도저히 못 사겠던데 이거를 한 100원에 사요. 이걸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는데 100원에 왜 사? 그럼 조금 있으면 200원에 매도 걸어놔. 2배 먹겠다고. 와 이거 하는 분 있어 일주일 동안. 이걸 왜 200원에 파냐면 호재가 나올 수 있대. 아니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는데 무슨 호재가 나와. 뭐 모르겠어. 하여튼 호재가 나온다고 100원에서 200원에 팔고 50원에 사서 120원에 팔고 실제로 이거 해요.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요. 왜냐면 상한가 하한가가 없거든.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한가가 없어요. 그게 좋은 건가? 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라도 그걸 노리고 또 거기 들어가서 이걸로 2배를 벌어내는 형들이 있어요. 와 이거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실제 있습니다. 거래량 미쳐 돌아가요. 뭐 거래가 없을 것 같죠? 멈춰있고 여기에 뭐 상패 결정됐으니까 거래 장난 아니에요. 엄청 돌아가. 와 보고 있으면은 야 대단하다. 이게 삼성전자인가 싶어요. 처음에는 야 삼전보다도 활발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돌아갑니다. 게다가 그 마지막 날 있잖아. 마지막 순간 상패 5분 전 뭐 그런 것도 있어. 상패 5분 전에 뭐를 해. 5분 뒤면 종인데 그래도 합니다. 진짜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가서 보시면 해요. 상패 5분 전에도 뭔가를 해.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64원에 샀다가 72원에 걸고 야 이게 별로 안 낸 것 같지만 8원이면 15%거든. 마지막 1분 전 뭐 그럴
때까지. 왜냐면은 상패가 딱 돼도 장외시장이 있다라는 뭐 믿음이 있는데 뭐 망한 회사가 장외시장이 뭐 있긴 있겠죠.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상패되는 게 해보시랜다. 해보면 안 되죠. 1,000원 이상 하지 마세요. 1,000원으로 해볼 수 있는데 가서 구경하시면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 멋진 모습이 진짜 내가 넘보지 못하는 시장이 있구나. 저기다 대고 삼성전자가 어떻고 우량주가 어떻고 1년에 뭐 기대 수익률 5%에 10년 존버하면은 5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딱이 맞죠. 저리 가라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64원에 사서 80원에 매도 걸고 있는데 10년에 50%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새끼 뭐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걸 보면은 이 생각이 나잖아요. 야, 그러면 루이싱 커피가 날아갔으면 킹타벅스가 중국에서 안 그래도 1등이었는데 2등이 날아갔으니까 압도적인 1등인가? 잠깐만. 이건 킹타벅스인가라는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문득? 그리고 드는 생각이 요즘에 배달로 하는데 되게 잘 나갔어요. 뭐 옛날에 도미노 같은 데 배달이니까 요즘에 배달의 민족 수수료 올리더만요. 잘 나가니까 그런가? 되게 잘 나갔는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가게는 굉장히 안 됐죠. 배달은 잘 됐는데 가야 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갔기 때문에. 그럼 스타벅스는 이게 배달도 있고 매점에 가서 먹는 것도 있단 말이야.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결론은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킹타벅스가 와 진짜 장난 아니죠. 그래프를 보면은 정말 미친 회사였는데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올라가다가 여기다가 여기 빠졌는데 이게 한 90불에 있던 게 한 63불 한 30% 빠졌죠. 완전 최고점 대비하면 한 요쯤에 대비하면은 한 85불 하던 게 63불 22불 빠졌으니까 25%? 뭐 빠질 만큼 빠지긴 했어요. 저렇게 올라가는 건 간단하죠. 매출 성장이 너무 좋았거든. 딴 데 뭐 맥도날드 이런 데보다 매출 성장이 7%면은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는 데였고, 게다가 요즘에 이게 그렇게 많은가 싶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나중에 결론 보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타벅스 카드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한대. 이건 미국 거긴 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렌 오더인가 그래서 이게 지금 18%가 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더 클 텐데 저 사이렌 오더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카드에다가 우리가 충전해놓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스타벅스 저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전해놓은 선수금이라고 하죠. 2017년 거잖아. 이게 700억. 2020년이잖아요. 한 1,000억 됐겠죠. 커피 마시려고 충전해놓은 선수금이 한 1,000억 되는 거야. 야, 그러면은 이 1,000억에 대한 이자 수익만 얘네는 2%씩만 가져가도 한 20억을 그냥 가져가는. 이게 뭔가 웬만한 증권사 예탁금 이걸로 돈 버는 거하고 비슷하게 거기다가 800억 1,000억을 넣고 있다는 걸 보고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게다가 얘네가 전략이 있어요.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인데 얘네가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은 직영이고 나머지는 라이센스를 주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국은 직영해요. 돈이 될 것 같거든. 1,400개가 넘는 매장을 직영. 우리나라도 직영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커피숍 내자고 스타벅스 내고 싶다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스타벅스 안 내줘요. 직영 100%거든요. 일반인들한테 라이센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프랜차이즈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스타벅스 매출이 30조인데 한국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2조입니다. 이마트가 이거 스타벅스 지분 50% 갖고요. 사실상 이마트라고 보면 돼요. 조인트 벤처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마트 거기 때문에 둘이 나눠 갖는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 스타벅스 실적 이렇게 올랐어. 이게 지금 2조 가까이 됐어요. 2년 만에. 올해는 좀 떨어지겠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게다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스타벅스가 조인트 벤처를 이마트하고 하면서 뭐를 걸었냐면은,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한 잔에 매출의 5%가 로열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00원짜리를 사면은 200원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로열티로. 물론 번 돈에 반반 나눠 먹는 것도 당연하고 회사 50% 갖고 있으니까 1년에 대충 로열티가 700억이 나갑니다. 2조면은 로열티가 얼마가 나가는 거야? 1,000억이죠. 이제는 1,000억 나갈 거예요. 1년에 스타벅스 본사로 우리나라 스타벅스 코리아가 주는 로열티가 1,000억이에요. 와, 대단한 회사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마트가 성과가 부진하고 적자 나면은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스타벅스 매각설. 우리도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다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팔아갖고 혹시라도 현금화 시키지 않을까. 20년 동안 같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마트가 안 팔고 싶어도 스타벅스 본사가 만약에 지분 인수 의지가 강해서 팔아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뭐 전략의 비밀 뭐 이런 가끔 나오는데 되게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직영을 하기 때문에 몰아서 밀집해서 낼 수가 있어. 이게 또 웃긴데 강남에는 100개가 있는데 도봉에는 1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직영점과 가맹점이 있는데 가맹점은 우리 가맹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점 거리 제한 반경 500m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직영이기 때문에 막 들어오죠.
바로 옆집에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자기들 건데. 도심 핵심 상권에 집중적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스타벅스를 붙여서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번화가 가면 스타벅스가 여러 개씩 있죠. 와, 뭐 그런 게 있고 또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죠. 얘네는 뭐 빌딩 주인들하고 딜을 해서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뭐 매출액이 몇 퍼센트면은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너희들한테 임대료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건물주하고 체결을 하는데 건물주가 그럼에도 스타벅스를 너무 가져가고 싶어. 지금 뭐 유명하지 않아요?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빌딩 값이 오른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 재테크?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근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건 한대훈 애널리스트 형이 가서 보세요. 거기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진짜 신기했던 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자주 이용되는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 1등이 스타벅스야. 아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이런 것보다 스타벅스로 결제를 더 자주 해요. 야 이게 뭐야? 야 이 정도면 핀테크 업체잖아. 다른 핀테크 업체보다도 이 결제를 많이 하고 현금보이랑도 시중은행보다 많은 수준이다. 물론 거대 은행들 아니 글로벌 은행들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냥 동네 지역 은행보다 많다는 건데 야 이 정도면은 사실상 핀테크로 뭔가 방향을 잘 취하던가 아니면 아마존처럼 자기들 그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아니면 스타벅스 카드가 있는 스타벅스에 가입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조금 스타벅스 생태계를 더 키우면은 가능성이 되게 이쪽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고 아마 스타벅스가 조금 더 올라가려면은 모바일 결제라 그랬는데 뭐 결제가 됐건 핀테크가 됐건 이쪽 시장에 뭔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애플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자, 하여튼 그 루이싱 커피는 그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아이 걔네는 그런 걸 왜 해서